네, 오늘 밤 미 시장은 간밤의 상승세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대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서 정말 어지럽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오늘 새벽에는 뭐 2% 넘게, 2% 초반도 아니고 중반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밤 관전 포인트는 어떨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의 차트로 보시면 위에 이제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200일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차트 보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N자형 패턴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번에 12,500점에서는 또 한번 조정 살짝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난밤에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온 그 데이터가 PMI 데이터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고가의 내구재 제품들 여기에 대해서 주문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그러면은 뭔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미국 원유가 4% 이상 하락하면서 9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CBS가 재무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6% 정도 상승을 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알고 있죠. 엘리언 매니지먼트 이제는 뭐 이름만 대도 압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헤지 펀드인 이 회사가 지분을 대량 인수한다 했다라는 소식에 9%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직원을 25%나 감원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참 야속하죠.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데도 투자자들은 그러면 인건비 줄어드는구나. 그럼 수익 늘어나겠구나 하면서 11%나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연준 총재들이 요즘 거의 매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 총재들이 조금 발끈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 내리는데 크게 내릴 거다. 뭐 아니면 아예 한번 스탑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찰스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bp 괜찮다. 근데 75bp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75bp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CME 그룹에서 53%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총재들이 뭐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어리둥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특히 보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전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늘 밤에 이제 로레타 메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총재인데 사실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 동안에는 강력한 금리 인상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라 가지고 오늘 밤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12시에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잘 봐야지 또 시장의 출렁거림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는데 7월 해고자 수부터 보겠습니다. 챌린지 해고자 수가 지금 6월 달에 32만 5천 건 정도였는데 7월 달에 34만 건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 것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로빈후드도 25%나 해고를 해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무역 적자가 나옵니다. 근데 수출은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건 미국 시장에서 뭐 크게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더 늘리지 않으려면 수입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국 수입에 대해서 그 단가를 갖다가 낮춰야 되는 게 문제고 그리고 미국 제조업들이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 게 문제지 무역 적자 폭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4천 명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보였던 한 28만 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좀 문제죠.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근데 61%나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일라일일리라든가 알리바바,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듀크 에너지나 데이터독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장마감 후에 보면은 암젠, 그리고 블락, 그리고 도우데시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면 이제 블락이 굉장히 안 좋,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뭔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봤던 종목들 있죠. 성장주 해가지고 IT 기술주들 봤는데, 이제 블락 같은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번씩 한 10%씩 이렇게 반짝반짝 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때는 다시 또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걸 한번 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남은 그런 종목들 리스트를 들여다보면서 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가 리스트를 봤던 것과 좀 순위 변동이 있었을까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안타까운 순위 변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애플하고 알파벳이 상위 10위권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알파벳을 조금 더,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더 하면서 시장을 좀 길게 보는 시각을 가지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인텔, 엔비디아 요런 반도체주들 매수를 했어요. 인텔은 아직 뭐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나마 한 5일 동안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를 매수를 했어요. 5일 동안 한 8% 상승했는데, 아직 이제 메타는 성장 동력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점 매수가 될지 사실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카니발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루시드를 추가 매수해서 순위를 올렸습니다. 5일 동안 13% 상승했는데,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SQQQ 이거 레버리지 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1등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ETF 관련 상품들은 여전히 또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JP모건과 어떤 JP모건 보고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보면은 이 프로쉐어 울트라 프로쉐어 QQQ ETF라는 거, 이거 SQQQ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3배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투기성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투기성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때는 등수가 이거보다 낮았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일 동안 마이너스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투기성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JP모건에 많이 휘둘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장주 저가 매수에 정말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6월 달에는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최근에는 지지난주인가요? 전략팀에서 보고서를 내놓는 날 이 사람도 이제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개인적인 마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펀더멘탈 쪽에서 영향력을 크게 가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매매를 권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전율 높이면 수익률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게 돼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시장의 차트를 보더라도 보면은 시장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주도를 했어요. 메타, 엔비디아가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좀 상승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시가가 올라왔습니다. 시가 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6월 15일 날 저희는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난번에 $20 넘어가서 100% 정도 수익 날 때도 그때도 이제 좀 차트 보면서 정리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미국 주식도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시가 테크놀로지스의 뭐 상승, 뭐 좋은 수익률 저희 매번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다수의 종목들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시죠. 장 마감은 MTN입니다. 고맙습니다.